저는 40년간 두피와 탈모만을 연구해온 정영훈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65세 김민수 씨와 그의 아들 30대 후반 재훈 씨였죠. 김민수 씨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리 집안은 원래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이래요. 아버지는 정수리와 M자 이마가, 아들은 앞머리와 눈썹 위쪽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보셨죠. 혹시 저희가 유전 탈모일까요? 저는 두 분의 두피를 자세히 살펴본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다 유전이라기보다는 습관성 탈모입니다. 김 씨 부자는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모는 유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탈모의 70%는 사실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바꾸기만 해도 대부분의 탈모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머리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한숨 짓지 않으셔도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살펴보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탈모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드려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내 머리는 이미 늦었어라고 포기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김민수 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65살인데 지금 와서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의 머리는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김민수 씨 부자가 어떻게 6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의 첫 번째 진료에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머리는 어떻게 감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40년 진료 경험상 탈모 환자의 90%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식으로 머리 감고 계시지 않나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김민수 씨는 시원해야 깨끗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두피에는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분을 모두 씻어버려서 오히려 더 많은 기름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공을 확장시켜서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현미경으로 김민수 씨의 두피를 보여드렸을 때 모공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래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는 거구나 하고 깨달으셨죠. 두 번째,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는 습관.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너무 강해요. 특히 계면활성제 성분이 모공을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 손톱으로 긁듯이 감는 습관. 시원하니까 시원하게 긁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손톱이 두피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모낭을 파괴시킵니다. 김민수 씨 아들 재훈 씨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습관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첫째,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36-37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맞춰주세요. 손목에 물을 묻혀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딱 맞아요. 둘째, 샴푸는 반드시 손바닥에 먼저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두피에 발라주세요. 거품이 클렌징 역할을 하니까 원액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셋째, 손끝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아주세요.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어요. 저는 김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샴푸는 두피 청소가 아니라 두피 마사지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만 바꿔도 2주 안에 머리가 덜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김민수 씨도 머리 감고 나서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민수 씨가 6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커피를 마시지 말고 두피에 발라라. 처음 들으시면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본 결과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왜 커피일까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여러분은 잠 깨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카페인을 두피에 직접 바르면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타나요. 첫째, 혈관 확장 효과예요. 카페인이 두피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모근에 영양 공급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머리카락에 영양주사를 넣는 것과 같아요. 둘째, DHT 호르몬 억제 효과예요. 탈모의 주범인 호르몬인데 카페인이 이걸 직접 차단해줘요.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모낭 활성화 효과예요. 잠들어 있던 모낭들이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 카페인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성장 속도가 37%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블랙커피를 진하게 내려주세요. 원두커피든 인스턴트든 상관없어요. 다만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순수한 커피만 사용해야 해요. 둘째,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뜨거우면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실온 정도가 딱 좋아요. 셋째, 스프레이 병에 담아서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모발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해요. 넷째, 1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15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카페인이 두피 깊숙이 스며들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섯째, 15분 후에 평소처럼 샴푸해주세요. 김민수 씨는 처음에 커피 냄새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샴푸하고 나면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오히려 두피가 한결 개운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저녁 시간을 추천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물질들이 두피에 있을 때 카페인이 이걸 씻어내면서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실제로 김민수 씨는 3주 만에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질 뿐만 아니라 두피가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잠들기 바로 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후에 사용하는 게 딱 좋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임산부나 수유부는 사용하지 마세요. 카페인이 두피를 통해 흡수될 수 있거든요. 커피 진액 사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집에 있는 커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김민수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후에는 정말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두피 관리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모발 자체도 똑같이 중요해요. 김민수 씨 아들 재훈 씨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30대 후반인데도 머리카락이 정말 푸석푸석했거든요. 만져보니까 거의 새끼줄 같더라고요. 재훈 씨, 머리 감기 전에 뭔가 바르세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감아요.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머리카락이 푸석하다는 건 이미 손상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샴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손상이 일어나죠.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넣고 시동을 걸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샴푸를 해야 해요. 그럼 어떤 오일을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미강유예요. 미강유는 쌀개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분자가 작아서 모발 깊숙이 침투해요.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모발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줘요. 두 번째로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발 단백질 손실을 막아줘요. 특히 염색이나 파마로 손상된 모발에 정말 좋아요. 올리브 오일도 괜찮지만 분자가 좀 커서 씻겨나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더 추천해요. 사용법은 이래요. 첫째, 동전 크기만큼만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해져서 씻기 어려워요. 둘째, 손바닥을 비벼서 오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체온으로 데워지면 침투력이 훨씬 좋아져요. 셋째,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면 안 돼요. 두피는 기름기가 더해지면 모공이 막힐 수 있거든요. 넷째,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오일이 모발 깊숙이 스며들어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다섯째,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샴푸해주세요. 오일 때문에 한 번 더 감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재훈 씨가 이 방법을 써보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손상된 모발의 큐티클을 현미경으로 보면 비늘처럼 들떠 있어요. 그런데 오일이 이 큐티클을 눌러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발 보호유를 바를 때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두피는 뿌리, 모발은 줄기와 잎이에요. 뿌리에는 물과 영양을, 줄기와 잎에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모발 보호유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머리카락 질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윤기도 생기고 끊어짐도 줄어들어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김민수 씨가 6개월 동안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처음 2개월은 효과가 미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평소에 스테인 식기를 많이 쓰시고 아연이나 철분 보충제 드시나요? 네, 평소에 그런 식기를 주로 쓰고 탈모에 좋다고 해서 아연과 철분을 챙겨 먹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그릇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스테인리스 그릇은 니켈, 크롬 같은 중금속이 미량이지만 계속 용출돼요. 이런 중금속들이 우리 몸의 아연,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산성 음식을 담으면 더 많이 나와요. 플라스틱 그릇은 어떨까요? 더 심각해요.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더 많이 용출되죠. 여러분,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미네랄 부족이에요. 아연, 철분, 구리, 셀레늄 같은 미네랄들이 모발 생성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릇 때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제가 김민수 씨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이었어요. 분명히 아연 보충제를 6개월째 먹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민수 씨에게 그릇을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그럼 어떤 그릇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유리 그릇이에요. 가장 안전해요.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어떤 물질도 용출되지 않아요. 다만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 도자기 그릇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백자나 청자 같은 도자기는 정말 안전해요. 다만 중국산 저가 도자기는 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뚝배기예요. 천연 흙으로 만든 뚝배기는 오히려 미네랄을 보충해줘요. 다만 처음 사용할 때 잘 우려내야 해요. 네 번째, 나무 그릇이에요. 화학 코팅하지 않은 천연 나무 그릇은 정말 좋아요. 다만 관리가 좀 까다로워요. 수저는 어떨까요? 스테인리스 수저 대신 나무 수저나 티타늄 수저를 쓰시면 좋아요. 티타늄은 인체에 무해하고 항균 효과도 있어요. 김민수 씨가 그릇을 바꾸고 한 달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 중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김민수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릇을 바꾸고 나서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네랄 흡수가 제대로 되니까 모근이 건강해진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비싼 영양제 먹는 것보다 그릇 하나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히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국그릇만이라도 도자기나 유리로 바꿔보세요. 한 달만 써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밥그릇 하나가 머리카락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다. 제가 40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민수 씨가 3개월째부터 갑자기 효과가 빨라진 이유가 있거든요. 김민수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커피 진액을 바르고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수면과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이 모근 세포를 재생시키고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을 억제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소용없다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모발 성장의 골든 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해요. 김민수 씨가 실천한 수면 개선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피 진액 바르면서 두피 마사지를 5분 정도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마사지 방법은 간단해요. 양손 5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 순서로요. 둘째,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세요.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차가 좋아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셋째, 침실 온도를 18-20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해요. 그리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서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넷째,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김민수 씨는 두피 마사지를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니까 머리카락도 더 빨리 좋아지는 선순환이 생긴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민수 씨가 마지막 한 달 동안 급속도로 좋아진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에요. 머리카락의 99%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운동 후 30분 이내예요.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모근까지 영양이 잘 전달돼요. 김민수 씨는 매일 저녁 산책 후에 삶은 계란 하나나 두부 한 모를 드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드셨고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두피 염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하나 더. 아침 공복에 견과류 한 줌 드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에는 아연, 셀레늄,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모발 건강에 최고예요. 김민수 씨 아들 재훈 씨는 아침마다 견과류 요거트를 만들어 드셨어요.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 여기에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분 섭취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설탕, 사탕, 케이크 같은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DHT 호르몬 생성이 늘어나요. 김민수 씨도 원래 달콤한 것을 좋아하셨는데 6개월 동안 끊으셨어요. 대신 과일로 단맛을 채우셨죠. 마지막으로 물.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드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김민수 씨는 물만 제대로 마셔도 두피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김민수 씨 부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김민수 씨의 정수리에 새로운 솜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들 재훈 씨는 앞머리가 확실히 풍성해졌어요. 선생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하나도 없었어요. 알려주신 방법만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에요. 김민수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손끝으로 부드럽게 샴푸하기. 둘째, 하루 한 번 커피 진액으로 두피 케어하기. 셋째, 모발 보호유로 손상 방지하기. 넷째, 안전한 그릇으로 미네랄 흡수 늘리기.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셨어요. 탈모의 70%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40년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